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체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로빈후드 체인을 출시하고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의 코인베이스는 베이스라고 하는 레이어 2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기반 위에 주식을 토큰화하면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로빈후드는 한 발자국 늦은 감으로 로빈후드 체인을 만들면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 토큰을 포함해서 토큰화 기회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상장 주식 토큰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M7에 대한 주식 토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디파이로도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컨빅트리입니다. 오늘은 어제 로빈후드 실적 발표 나왔는데 그 브리핑하면서 같이 평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를 요약을 해보자면 4분기 예상 EPS가 0.63에서 0.66으로 4% 정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습니다. 이 4분기에 암호화폐 관련 거래 수익이 38%나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했고요. 생각해보자면 2024년 4분기에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성행을 했는데 25년도 연말에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이 수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크게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역시나 미스가 나긴 했지만 이 4%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 어닝, 순이익은 증가했다는 거죠. 이 수익성이 개선된 이유를 살펴보자면 이자 수익이 급증을 한 거죠. 이 로빈후드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의 예치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이자 수익이 급증하면서 마진이 높은 이자 수익이 이 수익성 개선에 영향을 줬고, 로빈후드 골드라고 하는 이 구독 서비스가 있는데 이 구독자가 증가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마진이 높으니까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고객의 예치금 규모가 68% 정도나 성장을 하였고, 그에 반해 매출은 52% 정도 성장을 했고, 조정 에비타는 76% 정도로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매출이 52%나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 비용은 20%밖에 증가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매출에서 운영 비용을 뺀 이 에비타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운영 효율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이고, 과거에 잘한 것보다 이제 앞으로 잘하는 게 훨씬 중요하겠죠. 그래서 4분기 실적 발표를 보자면 일단 고객 수는 2,70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을 했고, 로빈후드 골드 구독자 역시 418만 명으로 최고 수준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바로 직전 분기 대비 15.5% 성장을 하고 있는 수치이며, 이 매 분기마다 성장률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새로운 유입자들은 줄어들고 있지만 기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매출원을 만들어내면서 이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매출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향후 로빈후드에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분기 총 매출의 경우에는 이 YOY 27% 성장을 했는데 직전 분기 대비는 1% 성장에 그쳤습니다. 전체 매출원은 1% 성장에 그쳤지만 이 조정 에비타, 즉 영업이익은 직전 분기 대비 3% 성장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수익성 개선이 이번 분기에도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운영 비용이 직전 분기 대비 3%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이익 자체가 EPS 기준으로 0.05달러 증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PS 성장세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애프터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출원에 따른 매출 성장세를 보게 되면 주 매출원은 이제 옵션 거래에서 나오고, 옵션 다음으로 컸던 암호화폐 관련 매출이 직전 분기 대비 감소하고 전년도 대비에도 크게 감소했음에도 전체 매출을 보면 증가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브리커리지 수수료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상충을 해주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암호화폐 관련 수익만 빼고서는 다른 부분, 옵션이나 주식, 다른 이자 수익과 브로커리지 수수료 같은 부분에서는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에 암호화폐 시장이 좋았더라면 4분기에 매출 성장이 두드러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아쉬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 관련 매출원이 대략 전체 매출원에서 20% 미만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수익원이기 때문에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펄스코를 요약을 해보자면 연간 매출은 전년 대비 52% 증가를 했고 조정 에비타는 76%, 마진율은 5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연간 EPS는 2.05인데 이게 사실은 연간 EPS에서는 미스를 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총 플랫폼의 자산이 전년 대비 70% 증가를 했고 순 예치금 역시 680억 달러로 35% 성장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이 순 예치금이 증가할수록 로빈후드라는 기업이 이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발행하거나 아니면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늘어서 순 예치금을 많이 넣어놓는 것만으로도 로빈후드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또한 골드 구독자 역시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주목을 받는 이 예측 시장이 있죠. 예측 시장이 2025년 계약 규모만 120억 달러 이상 기록하면서 예측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예측 시장의 잠재 규모와 성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장성을 크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빈후드 골드 카드로도 진출을 했는데 연간 지출액이 100억 달러 이상 달성을 했고 로빈후드 뱅킹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는데 2만 5천 명의 초기 자금 예치 고객으로부터 4억 달러 이상의 잔고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로빈후드는 지금보다도 더 통합된 하나의 슈퍼 앱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4분기에 예측 시장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를 하면서 공매도 서비스를 출시를 해서 출시 첫 2달 동안 110억 달러 이상의 주식 명목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또 이 비트스탬프를 인수를 했는데 인수 이후에 거래량이 2배로 증가를 했고 현재 미국 외 고객은 75만 명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 로빈후드가 현재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내는 11가지의 사업을 보유하면서 이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암호화폐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로빈후드가 꾸준한 매출 성장이 가능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 비용은 18% 성장할 거라고 보고 있고 20% 이상의 순예치금 성장과 수익성 있는 성장을 또 한 해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골드카드를 고객 수를 2배로 늘려서 100만 명을 초과할 계획이고 이 예측 시장을 확장하고 앱의 개인화를 강화를 하고 코텍스 AI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한마디로 챗 GPT를 앱에 붙이는 건데 뭐 로빈후드 4분기 실적 발표 어땠어?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편리성을 강화할 것이다. 그 다음에 로빈후드 소셜이라는 거 출시를 할 계획인데 수개월 내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고 이는 쉽게 얘기하면 토스 커뮤니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뭘 샀다, 내가 뭘 팔았다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앱이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건 로빈후드 벤처스 이것도 수개월 내에 출시할 예정인데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굉장히 투자하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스페이스X 같은 비상장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시장에 진출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자체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로빈후드 체인을 출시하고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기존의 코인베이스는 베이스라고 하는 레이어 2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기반 위에 주식을 토큰화하면서 성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면 로빈후드는 한 발자국 늦은 감으로 로빈후드 체인을 만들면서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 토큰을 포함해서 토큰화 기회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에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뭐 상장 주식 토큰을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뭐 M7에 대한 주식 토큰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해주는 디파이로도 확장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성장성이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초반 모멘텀 또한 좋다고 얘기를 하면서 Q1의 실적 발표도 기대감을 주는 모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컴펄스콜에서 어떤 사람이 토큰화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2026년의 주요 마일스톤과 실물자산 토큰화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것이 향후에 어떻게 비즈니스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미국 외 지역에서 비공개 시장 토큰화가 강력한 상품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올해의 주요 초점은 미국 내에서는 로빈후드 벤처스를 통해 해외에서는 토큰화를 통해 이러한 상품을 안전하게 제공하는 경로를 구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빈후드 사실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이번 조정에 꼭 담아야 되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2026년 EPS가 2.57 정도로 잡혀 있습니다.
대략 한 30% 성장을 하는 건데, 2027년에는 이게 2.91로 잡혀 있어서 13%밖에 EPS가 성장 안 하기 때문에 EPS 성장률은 이 13%로 잡아놨고요.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주가가 90불일 때 포워드 PR이 한 30 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때 페그가 한 2.3 정도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페그가 2일 때 한 80불 정도 되고 페그가 1일 때 41불 정도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 자체는 제 생각으로는 페그가 1.2에서 2 사이 정도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한 50불에서 80불 사이가 매집 타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자리에서 뭐 길게 좀 천천히 모아가는 것도 괜찮고, 제 생각에는 60불 때 바이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을 때 RSI나 MACD가 파지티브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면서 매수 타점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73불 밑에서 한 60불 대에서 이 바이 구간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가격이 싸기만 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미 전고점 대비 50%가량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좀 반등할 때 같이 반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클래릭 엑트가 2월 말이나 이 3월 초쯤 다시금 논의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3월 초까지는 매집을 길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쯤인데, 이쯤까지 전저점을 깨지 말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저 같으면 60불대에서 매집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어 있는 로빈후드가 코인베이스보다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슈퍼앱으로서 역할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고, 코인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로빈후드는 다른 부분의 성장이 이를 커버할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진율이 지금도 개선되고 있고, 로빈후드 뱅크나 소셜, 카드, 골드라고 하는 구독 서비스, 예측 시장 등에서 다양한 성장 요인이 있고, 앞서 봤듯 토큰화나 디파이에서도 성장 요인이 있다. 비상장 기업의 토큰화는 획기적인 서비스가 될 것이고, 스페이스 X에 투자 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또한 지금은 미국 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유럽이나 이제 아시아 쪽에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성장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해외 확장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해외 확장에 있어서 중요한 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영국과 EU에서 제품군을 완성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EU가 암호화폐 기반으로 구축된 플랫폼에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토큰화된 상품이 곧 전통적인 상품을 능가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및 여러 신규 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며 진출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외 고객 기반이 75만 명인데 이를 수백만 명으로 확장하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빈후드는 올해 길게 들고 가면서 이러한 성장성이 실적에 반영될 때까지 홀딩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컴백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